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6팀 홍승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네이버 파워링크와 관련하여 아주 기본적인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서와 그 두 번째 시간인 네이버 쇼핑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파워링크처럼 검색 이용자가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한 키워드를 그 기반으로 진행되는 광고 영역이지만 파워링크와는 상품 영역이나 그 로직 등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와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세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쇼핑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쇼핑 영역 중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쇼핑 영역 상단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 영역에는 이렇게 이제 광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과 이 광고 표시가 없는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 쇼핑몰 웹사이트가 있어야겠죠. 자사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자사몰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는 이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라는 곳에 자사몰이 먼저 입점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절로 이제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입점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점이 완료가 되면은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광고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이 부분은 크게 이제 클릭당 과금되는 CPC 방식과 이 월 정액 단위로 진행하실 수 있는 CPS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입점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일전에 저희가 파워링크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등록하고 진행이 이제 가능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그 쇼핑 검색 광고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사몰이 현재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신 후에 이제 광고 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익숙한 화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제일 먼저 저희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겠죠. 여기서 새 캠페인을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쇼핑 검색 유형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링크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 쇼핑 검색 광고도 이 캠페인 이름도 이 실제 광고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이름은 아니고요. 단순 관리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보시면은 쇼핑 검색 광고도 이 캠페인에도 하루 예산이 있고 또 균등 배분이 있죠. 이 하루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동안 이 캠페인의 예산 상한선을 설정을 해주신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하루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은 광고는 이제 일시 중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게 광고 미노출로 문의 주시는 광고주님들의 거의 반은 거의 이 기능 때문에 이제 광고가 미노출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하루 24시간을 하루 예산에 맞춰서 캠페인이 이제 하루 예산 상한선에 다다라서 조기에 이제 중지가 되지 않도록 광고를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균등하게 이제 광고를 노출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중지는 안 되지만 광고의 미노출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지 않은 채로 하루 예산은 10,000원 정도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도 파워링크랑 마찬가지로 기간과 추적 기능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기간의 경우는 특정 기간에만 광고로 노출할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계속 노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전환 추적이나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웬만하면은 설치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동 추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이 완성되었으니까 캠페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광고 그룹을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 새 광고 그룹을 눌러 보시면은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광고 그룹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쇼핑몰에 판매 중인 상품을 이제 광고를 하려면은 이 쇼핑몰 상품명을 브랜드 상품의 어떤 판매를 유도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제조사, 판매처 등을 함께 광고를 하신다면은 이 제품 카탈로그형을, 그리고 우리 쇼핑몰이 브랜드 공식몰이라서 브랜드의 콘텐츠 및 제품 라인업을 홍보를 하신다면은 이 쇼핑 브랜드형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쇼핑몰 상품명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고 그룹의 이름도 이제 파워링크 그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단순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편하신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우리 쇼핑몰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쇼핑몰이 없으실 경우 이제 이걸 누르시고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동의 후 인증하기를 눌러주시고 쇼핑 파트너존의 로그인 아이디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인증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핸드폰 인증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1회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이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본 입찰가라고 있는데요. 이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는 파워링크 광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둔다면 바로 이 키워드 관리의 로직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 파워링크의 경우는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키워드별 입찰가를 적용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순위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는 키워드를 별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 및 특징에 따라서 키워드가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의 경우도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 자체의 소재별 입찰가를 적용할 수 있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별 입찰가를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 기본 입찰가가 적용되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 예산도 캠페인 하루 예산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설정해 주시고 저는 이건 한 5,000원 정도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PC, 모바일 매체에 따라서 이제 광고가 노출되다 보니까 매체별로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검색 매체, 콘텐츠 매체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 매체는 다소 광고 본연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 무의미한 광고비 누수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 매체는 좀 끄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매체도 이 검색 매체 파트너 매체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유로 좀 끄는 편이고, 그래서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선택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저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줌만 이 두 개만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시면서 뭐 타 매체에 또 광고비 누수가 이제 확인이 된다 싶으시면은 그 해당 매체도 이 제한 매체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저는 제가 마케터로 일하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광고주님이나 마케터 분들을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정 안 하면 그냥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PC 모바일 입찰가의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은 해당 부분도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 이제 보통은 이 캠페인을 이제 PC랑 모바일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PC랑 모바일 매체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좋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사실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이 되셨으면은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광고 그룹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광고 그룹을 눌러 보시면은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는 키워드를 별도로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 탭이 아예 없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광고에 노출될 이제 그 상품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새 소재를 눌러 보시면은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 먼저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이 완료가 되고 해당 센터에 등록된 상품만을 이제 이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상품명이나 뭐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뭐 상품 아이디 등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품명에 여성 수제화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쇼핑 파트너 센터에 이제 등록된 상품들을 이렇게 쫙쫙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록하신 상품을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소재가 등록이 되고 검토가 진행이 됩니다. 검토 같은 경우는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실 수 있다는 점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는 물론 이게 상품이나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해당 영역도 어떻게 보면 광고의 경쟁력이 다소 좀 치열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내에 있는 상품을 모조리 다 등록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쇼핑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주력 상품 등을 먼저 등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주력 상품에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시킨 후에
상품을 추가하고 매체를 추가하셔야 좀 더 안정적으로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품을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 상세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해당 상품의 정보 등을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격이나 뭐 배송비, 뭐 카테고리, 뭐 상품 아이디,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 메인 페이지의 랜딩 URL까지 다 정보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보시면은 기본 상품명이 있고 노출용 상품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노출용 상품명을 저는 웬만하면 꼭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출용 상품명을 등록하지 않는 소재의 경우 일단 이 해당 상품의 키워드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실제 검색 이용자들의 어떤 유입률이나 카테고리 매칭이나 이런 좀 광고 전반적으로 좀 매끄러운 진행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해당 상품의 이제 주력 키워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노출용 상품명은 꼭 기재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용 이미지도 웬만하면은 넣어주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도 입력하시고 이미지도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확장 소재, 제외 키워드 탭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홍보 문구나 쇼핑 상품 부가 정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추가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구 1과 문구 2를 기입하실 수가 있으신데, 어떤 상품의 추가적인 특성이나 이벤트와 같은 부분을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쇼핑 상품 부가 정보를 눌러보시면은 어떤 상품의 리뷰수나 구매수, 찜수와 같은 쇼핑 상품 부가 정보도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색 이용자들의 이러한 구매율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되셨으면은 저장 후 닫기까지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확장 소재도 이제 검토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탭에 보시면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탭이 보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 제외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가 이 키워드를 별도로 등록을 할 수는 없고, 이 상품의 특성과 카테고리에 키워드가 자동으로 매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광고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상품이 어떠한 키워드에 노출이 되었는지 이 해당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외 키워드 추가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제외 키워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광고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노출된 키워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제 우리 상품이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력 키워드로 키워드가 잘 매칭이 되고 뭐 노출이 잘 되었다면은 별 상관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전혀 연관이 없거나 아니면 상품의 특성과 관계없는 키워드들이 이제 매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노출 키워드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좀 무의미한 키워드가 이제 노출이 되었다 싶으면은 이제 해당 키워드들은 여기 제외 키워드에 추가를 해주시면서 좀 관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는 곧 품질 지수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외 키워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외 키워드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광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광고 그룹 안에서도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해주실 수 있으신데요. 만약에 우리 쇼핑몰이 네이버 톡톡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싶으시면은 이 해당 부분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수가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뭐 성별이나 연령대 같은 인구 통계별 타겟팅이나 뭐 지역 타겟팅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 타겟팅 탭을 눌러 보시면은 뭐 요일, 시간대, 성별, 연령대 또 다 추가가 되실 수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키워드 자체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외 키워드도 항상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광고비가 무의미하게 과금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셔야 되는 점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문의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 해당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PM 글로벌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